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네마 4D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편에 빨간 네모로 표시된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맨 위에 화살표랑 동그라미가 있는 이것을 널 오브젝트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빈 상자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파란 네모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플라인은 서로 다른 곡선이 만나 만들어진 모양을 이야기해요. 여기 네모 모양 오른편 아래에 흰 점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걸 꾹 눌러보시면 이렇게 곡선들이 서로 만나 형성된 모양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스플라인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원 모양과 네모 모양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론 아까 보았던 파란 상자 모양 보이시죠? 이 파란 상자는 입체적인 도형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파란 상자 밑에 흰 점을 꾹 누르시면 다양한 입체 모형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 캡슐이라는 모양을 선택해 볼게요.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서 클릭. 이렇게 클릭하시면 화면에 캡슐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원하시는 모양을 선택해서 클릭해 보세요. 다음으론 T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텍스트, 즉 문자를 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스플라인이나 물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오른편 아래에 흰 점 보이시죠? 이걸 꾹 눌러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나옵니다. 이 기능들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예시로 제너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입체 모형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네모 모양이 아까 스플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모 모양의 오른편 아래에 있는 흰 점을 꾹 눌러서 열어줍니다. 저는 네모 모양을 선택해 볼게요. 네모 모양을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 제너레이터의 오른편 아래에 있는 흰 점을 클릭해서 창을 열어줍니다. 이 중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선택해 볼게요. 익스트루드는 물체를 돌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익스트루드를 선택해 봅시다. 그런데 변화가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체와 제너레이터를 서로 연결해줘야 얘가 작동을 해요. 우리가 만든 스플라인을 여기 창에서 선택한 뒤 드래그해서 제너레이터에 끌어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만든 스플라인이 돌출되어서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초록색 기능을 하는 아이가 항상 적용할 앱보다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차차 설명드릴게요. 그럼 다음으로 초록 큐브 3개가 나오는데 이건 볼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볼륨은 해석하자면 부피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물체나 공간이 차지하는 3차원 공간의 크기나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추후 차차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거의 왼편 아래에 흰 점을 꾹 눌러서 창을 열어보시면 맨 위에 클로너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클론, 즉 복제품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이 기능을 써볼게요. 여기 흰 점을 꾹 눌러서 창을 연 뒤 맨 위에 클로너를 선택해줍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아까 말했었죠?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연결부터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연결시켜 봅시다. 초록색으로 된 기능은 반드시 자기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모양을 잡고 드래그해서 클로너에 갖다 끌어다 놓으면 그럼 이런 식으로 복제품들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오른편 아래에 보시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드가 지금 그리드, 즉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드를 리니어로 바꾸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복제품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레디얼로 바꾸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모드를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복제품이 생기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가면 보라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건 디포머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건 물체를 변형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상자를 비트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 경우는 물체를 선택한 뒤 디포머의 오른편에 흰 점을 클릭해서 창을 연 뒤 여기 있는 트위스트를 선택해줍니다. 트위스트는 구부러지면서 비트는 기능을 하는 아이인데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기능과 물체를 서로 연결하지 않았으니까요. 보라색 디포머는 초록색과 달리 물체의 아래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오른편에서 각도를 의미하는 앵글을 조절해보면 이렇게 물체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디포머는 이렇게 물체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밑에 보라 상자와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이펙터라고 해서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그리고 밑에 핑크 네모가 있는 건 범위를 지정하는 필드라는 것이에요. 또 밑에는 환경을 설정해주는 것과 카메라,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엔 왼편을 보시면 맨 위에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건 셀렉션 탭이라고 해서 물체를 선택할 때 쓰는 툴이에요. 여기 오른편 아래 흰 점을 꾹 눌러보시면 두 번째 렉탱글 셀렉션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물체를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축키는 0번이에요. 밑에는 스플라인 펜 툴이라고 해서 스플라인, 즉 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요. 그 밑은 폴리곤 펜 툴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과 선이 만나서 형성되는 다각형인 폴리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밑은 베벨이랑 익스트루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직접 물체를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